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은 봄의 시작이라고 하고, 아니 2월은 겨울의 끝, 봄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준비하실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핑키줌마의 다육 먹거리를 소개하는 날인데요. 제 2강을 준비한 날입니다. 핑키줌마의 다육 먹거리 시크릿이죠. 곰손도 한 번에 성공하는 기호팁을 담은 핑키줌마의 영상 꿀팁 대방출. 기대하세요. 다육이를 처음 기르려고 마음먹고 시작을 했는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육이 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흙 배합도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저희 오픈하우스 매장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화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마사에다만 심으라고 했다고 해서, 다육이는 뭐 잘 안 죽는다는 건 아니까, 다육이는 잘 안 죽지만 그래도 마사에다만 심어놓으면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육이가 한두 개라면 물관리 하기엔 괜찮겠지만, 다육이가 여러 개라면 물마름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영양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다육이가 생육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육이 분갈이 하시는 일반 분들이 다육이가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마사토에다가 분갈이흙 7:3 정도 쓰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다육이들의 품종 성격에 따라서 양분이 비교적 많아야 잘 자라는 녀석도 있고, 또 양분이 적어도 잘 자라는 녀석도 있고, 물을 싫어하는 녀석도 있고, 물을 좋아하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다육이의 세계를 세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서 머리가 갑자기 띵. 하지만 핑키줌마의 셀프 다육 먹거리의 노하우는 곰손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원래는 비밀이었답니다. 핑키줌마가 이 다육 먹거리를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줬었어요. 오늘 꿀팁 강의 구독도 꾹꾹,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일단 오늘 만드는 핑키표 다육 먹거리는 핑키줌마의 노하우를 몽땅몽땅 담아서 다육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게 하는 꿀팁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럼 다육 먹거리 만드는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모든 원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물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기에 알맞는 용토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물들을 생물이라고도 하고 생명체라고도 하죠. 우리가 모두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듯 식물도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식물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려식물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핑키줌마를 이쁘게 보이게 하는 그 조명 같은 빛, 공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 외의 영양분인데요. 저 빛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자연이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다육에 맞는 영양분들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다육 먹거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의 관리는 진장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배수성, 말 그대로 배수, 물을 주자마자 쫙쫙쫙 배수성 물 빠짐, 통기성, 공기의 유입이 이렇게 돼야, 화분 속에 그 식물의 뿌리가 있으니까 공기의 유입이 이렇게 돼야만, 뿌리 호흡이 돼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 화분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육이들이 수분을 갖고 있는 식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분 유지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보습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피부 이렇게 보습을 줘야만 탱탱하고, 다육이들의 탱탱하고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을 만들려면 수분 보습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유기물, pH 산도란 알칼리성, 산성, 중성, 흙의 화학성을 나타내는 수치고요. HP라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산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면 조금 머리 아프죠? 중성이 7이고 그 이하의 수치는 산성, 그 이상이면 가리성이 된다. pH, 산도는 식물의 생육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고 적합한 토양을 배합하기 위해서는 용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화분용 계량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베이킹 만드는 걸 가지고 쓰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집안에 뭐 다양하게 종이컵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 컵 어떨까요? 요즘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들 많이 마시잖아요. 그 플라스틱 용기를 모아서 계량컵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만요. 핑키줌마가 준비한 계량컵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예요. 요거를 여러 개를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재활용을 한 거라서 그냥 뭐 더러우면 닦았어도 되고, 용량은 요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사는 무균 상태. 마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길 눌러주세요. 마사토를 사용할 건데요. 그거는 미치겠다. 잠깐만요. 제 좀 보여줄게요. 장난감이 없어. 아이고, 우리 루비가 장난감 갖고 놀을 거야? 놀고 있어. 어디까지 했죠? 열심히 했는데. 아, 맞다. 마사토는 무균 상태로 저희가 깨끗하게 세척했기 때문에 무균 상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 목적이 배수예요. 주 목적은 배수. 핑키줌마의 꿀팁은 다육이 분갈이 하신 안 되면 바로 물을 주지 않잖아요. 다육이 영양밥을 만들어서 촉촉함을 좀 유지하고 보습력을 좀 줄 수 있도록 마사를 그냥 안전하게 건조시켜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촉촉하게 하셔야 먼지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분갈이 하실 때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다육이들이 그 분갈이를 한 다음에 바로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일정한 수분을 가지고 자리를 좀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거는 혼탄, 왕겨 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밭 그 쌀겨 있잖아요. 그거 벼의 겉껍질인 왕겨는 섬유질이 풍부한 탄소질 재료예요. 숯은 그 자체가 살균 효과가 있고 산성을 중화시켜서 악취를 흡수하는 데다가 칼륨, 가리라고 하죠. 거름이 되기도 하는 훌륭한 재료랍니다. 탄소질이 풍부한 안숙태비를 넣으면 청정한 상토가 되어 병충해를 전혀 불러들이지 않을 뿐더러 있는 병충해도 몰아내는 거예요. 요 정도로 한 컵 넣어볼게요. 이거는 녹소토예요. 마사를 수분 있게 사용하시면 이따 섞을 때 먼지가 많이 없어져요. 이 흙은 인공토양으로 양분이 전혀 없고요. 보습력, 통기성이 우수하고 이게 되게 가벼워요. 생각보다 엄청 가벼운 흙이에요. 그래서 세립, 중립, 대립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약간 굵고 뭐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중립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립이나 중립을 같이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중립만 있어서 중립만 사용하고 있어요.
요 흙은 산야초라고 하는 건데요. 흙은 야생화 심으실 때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산야초는 고급 흙이에요. 통기성과 뿌리내림도 되게 좋고요. 산과 들에서 살던, 그러니까는 야생초를 화분해서 최적의 배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흙인데요. 산야초라고 하면은 그 산삼, 하수, 식용버섯 등등 생각나지 않으세요? 도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요. 말만 들어도. 셀프 분갈잇이 필수 품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넣어볼게요. 먼지 나죠? 마르면 다 이렇게 마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씻어도 이렇게 먼지가 좀 나요. 여기다 다 물을 붓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처럼 제가 그렇게 마사에다가 물을 붓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꿀팁이에요. 마사에다 물을 부어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상토라고 하는데요. 부엽토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이름으로 쓰여요. 배양토라고도 부르고. 근데 핑키준마는 이거는 나뭇가지 섞인 상토라고 해서 저희가 사는 곳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흙에 영양물질을 넣어서 일부러 만든 거. 유용한 미생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육이의 영양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년에 한번 분갈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보면 이 상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핑키준마의 꿀팁 강모래인데요. 강모래는 물 빠짐이 최고로 좋은 최상급 모래예요. 이게 건축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래더라고요. 입자가 상당히 가늘고, 핑키준마는 이걸 왜 쓰냐면은 다육이 분갈이 한 다음에 요런 흙들이 다 지금 들어가는 흙들이 다 공기층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었을 때 그 공기층이 있는 곳에 살포시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이 뿌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펄라이트는 우리 시장 가면은 뻥튀기 같은 거 가끔 예전에 엄마들 그 쌀밥 같은 거 튀겨온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토양이라고 하고요. 순간적으로 가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얼마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소독이 되기 때문에 무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펄라이트는 공기층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이거는 저곡토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남해에서도 그 일부 생산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본에 현지 생산이 되어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보기에는 돌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돌이 아닌 흙이에요. 진흙이 뭉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곡토의 특징은 보습성, 그 다음에 뿌리 상함이 없으면서 보습이 된 상태에서도 물이 고이지 않아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려가서도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물 중에서 하왈시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습력 때문에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하왈시아 윗부분에 많이 사용하고요. 다육이를 통통하게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저곡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지가 나니까 이따 마사랑 같이 할 때 마사를 촉촉하게 쓰는 이유가 이것도 있는데 나중에 그 분갈이 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요것도 한 컵 넣어볼게요. 요거는 질석이라고 하는데요. 화산암을 뻥튀기 한 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사나 모래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물빠짐이나 뭐 예를 들어 통기성, 뭐 배수성도 좋고요. 애기들 입꼬지 할 때 많이 쓰거든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석은 10%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10% 정도만 사용할게요. 또 꿀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우리도 몸에 좋은 먹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다육 먹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육이의 맛있는 영양밥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열심히 준비한 다육 먹거리를 좋아하는지 춤추게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분갈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다육 먹거리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머리도 엉클어지고 모자도 난리가 났네. 이렇게 다육이 먹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해가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해가 없어져가지고. 그만큼 핑키줌마가 열정적으로 다육이 먹거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샤방샤방 너무너무 예쁜 그 핑키줌마가 키우는 그 식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화분에 심는지 뭐 이런 거를 찬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 꾹꾹, 그 다음에 좋아요도 꾹. 핑키줌마의 컨텐츠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고 재밌게 흥미있게 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